알겠습니다. 하지만 하루스케님이 요도야 사람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부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고 말고요. 지금 내 대신과 싸우신다면 마이다님은 모반자라는 소리를 듣겠죠. 어쨌든 내 대신님은 오사카 성 안에서 도련님과 함께 계시니 아타카로서는 대담하기 이를 데 없는 탐색이었다. 상대가 사려 깊은 밀정이었다면 여느 장사체 질문이 아님을 깨달았을 것이다. 예상한 대로 여승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이번에도 역시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속에 가득 차 있는 듯한 머뭇거림이었다. 저희들 장사꾼들이야 내 대신님이든 마에다님이든 이시다님이든 싸움이 없는 게 으뜸. 그러나 다이코님께서 돌아가신 뒤 과연 그럴 만한 분이 계신지 어떤지 생각하면 다이코님은 참 훌륭한 분이셨죠. 하루스케님이라고 하셨던가요? 예. 염려하지 마세요. 다이코님은 돌아가셨지만 큰 싸움은 없을 겁니다. 그건 또 어째서인가요? 고다이님이 여러모로 뒤에서 마음 쓰시기 때문이죠. 고다이님을 가까이 모셔보니 진심으로 머리가 수그러지는 훌륭한 분이더군요. 이분은 반드시 아무도 큰 싸움을 못하게 하실 겁니다. 아타카는 순간 대답할 수 없었다. 이제 충분했다. 뒤에서 마음 쓰고 계시다. 그 하나가 마에다 가문의 호슈인에 대해 손쓰는 일이었다고 게이준이는 저도 모르게 자랑하고 있다. 그대로 버려둘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아카타는 고다인에게 밀정을 이라고 말한 시마사콘의 얼굴을 선명하게 떠올리고 있었다. 게이준이는 다시 말하지 않고는 못 빼기겠든 순진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고다이님은 다이코님의 참뜻을 아는 분은 자신뿐이라고 믿고 계셔요. 그러니 고다이님께서 무사하신 동안은 큰 싸움이 없을 겁니다. 모두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겨우 19살이나 20살 남짓한 게이준님의 말투에는 자기가 종사하는 주인이 얼마나 고맙고 훌륭한지 자랑하고 싶어 못 견디겠다는 자부심이 엿보였다. 아타카는 망막 속에 오소대와 사콘의 환상을 나란히 세워둔 채 태연스레 대답했다. 과연 그렇겠군요. 자칫하면 입이 바싹 말라 혀가 굳어버릴 것만 같았다. 그렇다면 은퇴하신 삼봉기 저택으로 다이코님 신복이었던 분들이 지금쯤 저마다 문안오시겠군요. 게이준이는 더욱 경계심을 풀고 말했다. 물론이지요. 오사카에 있는 내 대신인 가신들까지 오신답니다. 얼마 전에도 멀리 서쪽에 시마지님며 가토님, 구로다님 그리고 모리 집안인 고바야카와 히데카님 등에게서 저마다 정성 어린 선물이 보내져 왔어요. 아카타의 눈이 흘린 듯 번뜩이기 시작했다. 이시다 미스나리를 두둔해 사화산으로 도망시킨 일 때문에 감정이 틀어졌던 이에야스와 7장수들 사이도 아마 고다인의 주선으로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모양이다. 아니 그보다도 마음에 걸리는 한마디는 고바와카와 히데야키가 삼봉기에 접근한다는 일이었다. 고바야카와 가문은 모리 일간의 명문이지만 히데야키는 다카카게의 친자식이 아니고 고다인이 어릴 때부터 손수 길러낸 친족하이다. 그가 만일 고다인에게 접근하여 그 뜻을 받아 모리 일족의 거치에까지 영향 주게 된다면 그야말로 큰일이었다. 하긴 그런 분들이 모두 고다이님의 뜻을 받들어 활동하기 시작한다면 싸움 같은 건 일어나지 않겠지요. 고마운 일이군요. 여장부란 그런 분을 두고 하는 말일 거예요. 게이준이님은 행복하군요. 그런데 지금 고다이님 곁에는 스님 같은 분이 몇 사람이나 종사하고 계신가요? 가까이 종사하는 이는 겨우 너덧 사람? 그 큰 성에서 사시다 깨끗이 세상을 버린 사람이 사시니 여느 사람이라면 흉내도 못할 일이죠. 그렇고 말고요. 하지만 저택 주변은 남자들이 엄하게 수비하고 있겠죠. 그건 고다이님 뜻이 아니에요. 고다이님은 법에 하나만 입으시고 부처님 덕으로 살아가려 하시지만 주위에서 아무래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배는 어느덧 후시미에 가까워졌다. 오그라 못의 수면이 달빛을 받아 번쩍번쩍 빛나면서 산 그림자 너머로 보이기 시작했다. 아타가가 스스로 자기의 결심에 놀라 사방을 둘러본 것은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서였다.
그렇다. 이제는 사코님 의견 따위 들어볼 필요도 없다. 고다이님이야말로 내 대신님 이상으로 무서운 큰 적이다. 미스나리의 뜻과 각오를 아타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에야스와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그 결심이 확고한 이상 미스나리는 총각을 다투어 싸움을 서둘러야만 했다. 여기서 주저하면 시시각각 이에야스의 파괴 작전이 성공하고 그만큼 이 편이 불리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에야스보다 더한 적이 있으리라고는 오늘날까지 생각도 해보지 못했었다. 배가 후시미에 닿아 싸늘하고 흰 게이준이의 손을 잡아 건너 판자로 상륙시켜줄 테니 이타카의 마음은 확고히 정해졌다. 젊은 게이준이가 그대로 고다이인처럼 여겨져 저도 모르게 품속에 단도로 움켜쥐었을 정도였다. 살려둘 사람이 아니다. 인간의 적대의식이란 때로 매우 부자연스럽게 불타오른다. 개인적으로 아타카는 고다인에게 아무 원한도 없다. 게다가 이시다 미스나리를 위해 목숨을 내던져 일하지 않으면 안 될 은혜와 의리가 무섭게 그를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다만 미스나리의 가신으로 살아왔고 배반하지 않을 사나이로 인정받으며 일해왔다. 단지 그것만으로 지금 그는 고다인에 대한 사리를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만들었다. 시마사콘의 뜻도 거기에 있는 게 분명하다. 고 생각했고 비록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 생각에 잘못은 없다고 자문자답했다. 고다인 때문에 마에다도 모리도 미스나리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면 자기 생애도 끝났다는 의식 속에서의 계산이 어느 구석에 있었는지 모른다. 게이준이를 배에서 내려주자 그는 무뚝뚝하게 팔짱 끼고 입을 꾹 다물다. 배는 화살처럼 내려간다. 사공들은 아마 후시미에 들려 지체된 시간을 되찾으려 애쓰는 모양이다. 한밤에 내려가는 배들이 뜻밖에도 많아 앞선 배를 앞지른다. 배전이 부딪혀 간이 서늘해지는 일이 한두 번 아니었다. 그렇다. 사코님과 주군의 4명이라며 오소대님을 납득시키자. 본디 요도야 조아는 고다인의 단골이었다. 해마다 일찌감치 새로운 차를 보내고 사카이의 생선이며 에치젠의 건어물 따위를 계절에 앞서 보내 오사카 성안에 있을 때 다회에 자주 초대받았던 일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므로 조아를 설득해 오소대를 3번기의 저택에 들여보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듯했다. 물론 죽이겠다는 일까지 털어놓을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들이 방문하는가 하는 정보 수집이라고 말한다면 조아는 싫다고 할 수 없는 의리가 미스나리에게 있을 터였다. 좋다. 이것으로 정해졌다. 배가 나카노시마 건너편의 유도야 선창에 닿았을 때는 벌써 날이 활짝 밝아 해마다 번영을 더해가는 오사카 거리거리에 밥짓는 연기가 자욱이 일기 시작하고 있었다. 적의 본류는 엉뚱한 곳에 따로 있었구나. 아타카는